안녕하세요. 대입검정고시 과학 DB 지구과학. 오늘은 지구의 자전, 지구의 공전, 그리고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이란 말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자기 중심을 기준으로 스스로 돌고 있다는 의미예요. 스스로 돈다. 네. 지구의 자전은 대략 이 축으로 회전을 하고 있을 것이고, 빛이 이쪽에서만 밝은 것으로 보아서 이 구역이 지금 낮을 테고 반대 방향은 지금 밤일 거예요. 아무래도 태양이 이쪽에 있겠죠. 지구에 자전이 없다면 오른쪽 면은 항상 낮이겠지만 어두운 부분은 항상 밤이겠죠. 하지만 지구의 모든 면에 있는 국가들은 낮과 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자전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으로 일어나는 또 다른 현상으로는 별의 일주 운동 경로, 즉 별이 하루 동안 움직이는 운동 경로가 지방마다 다르다는 것이 있겠습니다. 만약에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는다면요, 여기에 있는 별을 이 오른쪽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내 머리 위에 있구나, 내 머리 위에 있구나, 내 머리 위에 있구나 이렇게밖에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도면에 사는 사람들 기준으로는 해가 지구가 이렇게 돌기 때문에 내 머리에서 별이 떠서 내 머리 밑으로 별이 떨어질 것이고요. 이쪽에 사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또 지구가 이 궤도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내가 내 머리 위에 있는 별이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떨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극쪽에 있는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별이 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또 지구의 자전에 의한 지구의 모양도 약간 변형이 된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구의 반지름이 지구가 회전하는 축인 축 방향으로 보았을 때 구심력과 원심력을 받기 때문에 반지름이 6378인 반면에 이 세로축 반지름은 6357로 약간 작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회전을 하기 때문에 회전력에 의해서 약간 짜부가 된 위아래로 힘을 받아서 짜부가 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번에 배워볼 것은 지구의 공전입니다. 지구의 공전이라는 것은 태양을 주변으로 여러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에 따라서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데요. 세 번째에 위치한 우리 지구도 마찬가지로 자기의 궤도를 따라서 태양 주변을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태양을 주변으로 공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계절을 맞이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태양을 주변으로 지구는 약간의 타원형으로 공전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공전을 하지 않는다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는 항상 일정할 것이기 때문에 항상 봄의 계절을 띨 것이고, 만약에 이 위치에서 지구가 공전하지 않는다면 태양과의 거리는 봄보다는 약간 멀기 때문에 약간 추운 상태로 항상 겨울을 띠게 될 것이지만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37도 기준에서 가장 태양빛을 많이 받는 여름이라는 걸 챙기게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분이 태양을 많이 받지 못할 때 태양을 정면으로 받는 것보다 비스듬하게 받기 때문에 많이 받지 못하는 겨울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과 여름 사이에 봄, 여름과 겨울 사이 가을까지 존재하는 사계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공전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우리가 계절마다 별자리를 다르게 볼 수 있다는 점인데요. 만약에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곳에서 공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항상 1월, 2월, 3월에 나타나는 궁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만 보게 될 텐데요. 지구가 태양을 주변으로 공전하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처녀자리, 사자자리 등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과학자 케플러가 발명한 법칙으로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이해를 하고 외워주셔야 합니다. 케플러의 법칙은요, 태양을 주변으로 우리 지구가 약간 타원형으로 회전을 하게 되고 가장 지구와 태양이 가까이 있는 즉 여름이겠죠. 근일점과 원일점이 존재한다. 그리고 근일점 주변일 때는 태양이 아주 빠르게 회전하고 원일점 주변일 때는 비교적 천천히 회전한다. 그러나 이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와 이 속도를 곱했을 때는 어디에 있던지 항상 같다는 것이 바로 케플러의 법칙입니다. 왜 태양 주변에선 태양과 가까운 근일점에서는 빠르게 도냐면 빠르게 돌지 않으면 이 지구와 태양 사이의 만유인력에 의해서 태양이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도망가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원일점에서는 비교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만유인력의 법칙이 근일점보다는 약하게 작용하여서 천천히 도망가도 된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이 거리와 이 속도를 곱하게 되면 태양의 주변에서 지구가 어디에 위치하든 상관없이 모두 그 면적은 같다. 즉, 이 거리와 속도를 곱한 이 면적의 크기는 한 달 동안 움직인 거리와 한 달 동안 이동한 속도를 곱했을 때 이 면적의 거리는 항상 같다. 같은 시간 동안은 항상 그 면적이 같다 해서 케플러의 법칙은 우리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이동 태양까지와 지구 사이 거리와 그때 이동한 속도의 곱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19년, 20년도에 나온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19년 1회차에 나왔던 곳인데요. 공전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만유인력에 의해서 가장 빨리 빨려 들어갈 수 있는 B 부근을 지날 때 태양 주변에서 지구는 빠르게 이동합니다. 답은 2번이고요. 2019년 2회차에 나왔던 문제는요.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60일이 걸렸대요. 근데 면적은 6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전체 면적인 1을 만들기 위해서는 60일만큼을 6배 더 돌아야겠죠? 즉 360일 답이 4번이고요. 20년 1회차에 또 케플러 법칙이 또 나왔습니다. 공전 궤도는 타원이다 봤죠. 정원이 아닌 타원이고요. A의 위치는 근일점이 아닌 원일점입니다. 근일점은 여기 위치하겠죠. 공전 속도의 크기는 항상 일정하지 않고요. 근일점 부근에서 속도가 아주 빠르고 원일점 부근에서 속도가 느립니다. 2020년 2회차에는 또 비슷한 문제가 나왔네요. 공전할 때 근일점, 원일점, 즉 똑바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약간 타원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까운 근일점, 상대적으로 먼 원일점이 존재하겠죠? 답은